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서비스 임무이섭입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제가 지금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하는 얘기는요. 학원에 오셨다면 복습하셨나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건강하셔야 되고요. 코로나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시험 공부하시니까 복습을 하셔야 점수가 연결이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습이 여러분을 안정적인 점수로 이끌 것이고요. 좋은 강의를 듣는다고 또 여러분이 다른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들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제가 선별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7월 되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생기도록 제가 하는 것이 목표냐 하면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 하니까 빨리 시험 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제가 한다 그랬습니다. 입문 과정이라고 뭔가를 워밍업하는 이런 과정으로 제가 진행하지 않고요. 바로 보이도록 합니다. 1년 동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4교시 수업을 합니다. 연교시 문제를 푸셨죠? 그걸 가지고 해설하면서 지금 복습하는 시간을 20분 내지 한 30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론 강의, 정규 강의 3교시 해서 총 4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주등기로만 실행하는 등기. 그러니까 이 등기는 부기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등기밖에 없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어떻게 정리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보말표 주등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존등기, 말소등기, 그리고 표제부의 등기. 근데 이 중에 해당하는 게 있느냐에 보시면 지문부터 먼저 보시죠. 1번 지문은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소유권을 보고 자꾸 주등기라고 하시는 분들 틀리라고 냈던 거죠. 자, 이 등기는 소유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권리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오늘 정규 이론 시간에 이걸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의 권리자로 올라가 있는 자를 총칭하는 거죠. 그들의 정보 표시 성주주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세 가지가 바뀌었을 때 변경 등기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어떤 1번 권리자의 개명을 통해서 성명이 바뀌든 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나 민원이 들어와서 바뀌든 전거, 이사죠. 전거를 통해서 주소가 바뀌든 간에 이런 것들은 권리의 순위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명을 했는데 이사를 갔는데 순위가 1순위에서 5순위로 떨어졌다?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무슨 권리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그 순위를 유지하는 1번 등기였으면 1-1, 2번 등기였으면 2-1 그래서 그 순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 하고 그 맥락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는 단어는 요겁니다. 명. 우리 등기 명칭 중에 명자가 들어가는 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요거 딱 보고 이거는 뭐 앞에 내용 권리를 볼 것도 없이 후기 등기자나 이런 체크가 되셔야 되죠. 소유권 보다가 틀리시도록 유도하는 문제라는 거죠. 소유권 보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소유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임차권이든 상관없어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언제나 그 순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2번 등기는 아까 보셨죠? 보말표 주등기에 봅니다. 이게 이제 딱 보고 주등기다 해서 주등기 찾아라는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푸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틀리셨으면 안 틀리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열심히 틀리셔도 됩니다. 지금은. 정작 시험에서 자신 있게 맞추도록 지금 열심히 훈련하는 거죠. 자, 부기등기로만 실행하는 등기. 우리가 외우기는 명약, 가의, 부기등기 이렇게 했었잖아요. 명이 아까 그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고 약정 또는 특약 등기를 약자를 땄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 등기라고 특정해 줘야 돼요. 그냥 가등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 부기등기다. 그 부분은 자,
1998년 11월 19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면서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요. 가등기로 가서 뭐 자세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예 키워드를 외워두시는 것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서 정리해 드렸던 것이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부기 등기 이렇게 네 마디로 끊어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리고 실전적으로는요 그 핵심을 알아도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허용이 됐고 판례 변경이 됐고 그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그 판례를 내가 알지만 판례 문구의 표현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게 적응하는 훈련, 연습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 또 추가로 드렸어요. 어쨌든 부기 등기로만 실행하는 등기는요. 부기 등기밖에 없는 등기가 명, 약, 가의, 부기 등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해당하는 거요. 자, 요거 보시면요. 요거 소유권 보고 또 주등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권리인지 상관없어요. 가등기에 어떤 권리든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밖에 없는 겁니다. 가의가 보이셔야 됩니다. 딱 요거 보고 부기 등기라고 하셔야 되겠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세권이 나오든 소유권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2번 지문에서는 전세권을 보고 푸시면 안 되고요. 말소 등기의 말자를 보셔야 되죠. 이것도 소유권인지 소유권 아닌 권리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말자를 보고 주등기를 하시면 되고요. 부기등기 골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겠죠. 자, 여기에 전세권 말소등기 이게 출제가 된 건데요. 전세권 보고 부기등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등기는 앞에 무슨 권리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는 어떤 권리든 전부 지우는 말소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주등기로 실행하는 등기를 물었는데 뒷부분을 일부러 같게 해봤습니다. 가압류 등기인데요. 이게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처분 제한입니다. 우리가 외웠던 거에 처분 제한에 처제로 외웠죠. 처분의 처, 제한의 제. 그래서 설, 이, 처제, 소주, 외, 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것은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것은 부기 등기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처분 제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처분 제한에 해당하는 거는 종류가 많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관리 개시 결정, 공유물 분할 금지, 전세권 양도 금지 한 이런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가압류, 가처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처분 제한이다, 처제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는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 아닌 권리에 붙여서 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이런 것들을 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틀을 잡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여기서는 이제 소유권이 중요한 겁니다.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그 객체가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의 권리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이 소유권이 등기부의 주인공 등기잖아요. 그 주인공 등기에 처분 제한을 하니까 주인공 등기하죠. 주인공이 처분 제한을 당하니까 주인공 등기. 그래서 이게 주등기고요. 주등기로 골라라의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유권 외에 걸리니까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니까 주등기 아닌 게 부기등기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권이 붙여서 전세권이 가압류 걸렸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공시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도 우리 시험에 지금 보시는 이 문제가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승낙이 없을 때는 주등기로 하는 등기를 골라라 라는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이대로 나온 것이 이게 한 문제로 나온 것이 23회 때 그리고 29회 때 그냥 통으로 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럼 뭐를 찾아라는 건지를 자고 공부하셨는데 주등기, 부기등기를 제가 정리해드린 6가지 중에 5번째 있었죠. 이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을 때는 주등기로 해서 순위가 떨어지는 경우가 권리 변경 등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권리에 요거는 변경 등기고 요거는 설정 등기잖아요. 변경 등기 찾아라는 거죠.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실전에는 이렇게 간명하게 나오기보다 여기다가 수식어를 좀 붙여요. 전세금을 9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정해가는 전세권 변경 등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해도 많은 분들은 좀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9천만 원, 1억 원의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 전혀 포인트가 안 돼요. 그냥 수식어예요. 권리 변경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권리 변경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권리 설정이니까 해당이 없는 것이고. 자, 5번부터는 이제 조문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조문들입니다. 우리가 법령 테스트라는 거를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법령에 대해서 익숙하게 반복이 되어 있으면요. 설사 그 법령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이게 맞다 틀리다를 가릴 수 있는 수준이면 객관식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보시라고 제가 조문부터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무엇에 따르느냐에 대해서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죠. 예외가 2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예외가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있는 거고요. 그 예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말이 원칙적으로라고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렇지 100%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대로 이대로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다시 해석해 보면요.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가 여러 개 있어서 우리가 순위를 매겨 보려면 원칙적으로는 먼저 올린 게 선순위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올리는 게 선순위죠.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게 아니어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올리고 나중에 올린 것은 있지만 이게 선순위, 후순위 관계가 아닌 게 2개가 있다 그랬죠. 그 2개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등기부 5조요. 이에서 이제 문제에서 나오죠. 부기 등기는 주등기하고 선후가 있죠. 2번 등기가 주등기로서 먼저 됐고 2-1번 등기는 부기 등기로서 나중에 됐죠. 하지만 선순위, 후순위 관계가 아니었죠. 같은 2순위 등기였어요. 2순위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거 부실 등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를 못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붙이는 등기를 고안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2-1번 등기라고 우리가 불러도 순위로 얘기하면 2-1순위가 아니고 2순위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늦게 됐지만 후순위가 아니라 부기 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게 5조의 본문이었죠. 단서는 뭐냐 하면 5조 단서는 2-2번 등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것도 부기 등기잖아요. 2번 등기에 붙인 겁니다. 추가하고 붙인 거죠. 그러면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부기 등기끼리는 다 2순위의 틀 안에 있는 거지만 먼저 붙이고 나중에 붙였다는 그 순서를 따져볼 수는 있더라라는 게 단서에 나오죠. 그래서 단서에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하고 이제 5조의 단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걸로 같이 맥락을 연결 다 해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4조 1항인데요. 4조 2항은 뭔가요? 4조 2항. 자,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가 여러 개 있을 때 언제나 100%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먼저 올린 게 선순위인데 그러면 그 등기한 순서 어느 게 먼저 올렸고 어느 게 나중에 올렸는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4조 2항이 설명하고 있죠.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같은 구에 있을 때는 순위 번호 보면 되더라. 근데 구가 다를 때는 구마다 번호를 따로 매기기 때문에 그 번호로 비교하면 안 되니까요. 순위 번호로 비교하면 안 되니까 접수 번호를 활용한다. 그리고 접수 번호는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몇 년도 1호부터 다시 부여한다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4조 2항이고요. 자, 요거 6번 문제에서 제가 형성을 했습니다. 등기한 순서를 알아보는 방법. 같은 구에서는 동순별접으로 기억하는 게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구가 다른 별구에서는 접수 번호에서 한자로요. 동구, 별구 할 때 동순별접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안내해 드렸고 시험에서도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는요. 등기부 5조를 제가 그대로 인용했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죠.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같은 순위라는 뜻입니다. 선후가 아니고. 하지만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부기등기끼리는 얘가 먼저 붙였다. 얘가 나중에 붙였다. 그 순서 따져볼 수는 있더라. 같은 이 순위 안에서도 해서 단서에 나오죠. 그래서 뒤에 말은 등기 순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제가 질문도 안 받는다 했던 겁니다. 이건 희한하게 정답이 마킹이 돼버렸네요. 자, 대지권 어쩌고 등기, 대지권 어쩌고 등기 2개의 등기상의 권리를 비교할 때 순위 번호냐 접수 번호냐에 대해서 접수 번호라는 그 결론만 알고 가자. 그래서 대지권 어쩌고 등기 그리고 대지권 어쩌고 등기 접수 번호에 따른다 해서 대대접 막걸리 사발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서 큰 대접이다 대대접 그 사진 하나로 각인하시고
그대로 바로 대응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시험에서는요, 4번 정도 나왔는데, 여기 틀리게 낼 때는 순위번호로, 맞게 낼 때는 접수번호로, 그것밖에 없고요. 뭐 이유를 묻거나 설명하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한 이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대대적으로 끝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어쩌고 나오는 등기 2개의 등기, 대지권 어쩌고 등기를 우열을 비교할 때 접수번호대로 한다, 대대적 그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10번 보시죠. 마지막 문제죠. 무효 등기를 골라라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뭐가 보이셔야 됩니까? 중간생각 등기 저하고 공부했었나요? 잠깐 설명을 드렸나 지난 시간에? 네. 중간생각 하면 그 갑을병간에 거래가 있었는데 을을 등기부에서 빼버리죠. 몰래 합니까? 합의가 있어야 됩니까? 합의가 없으면요 이중매매가 됩니다. 갑에서 을로 등기가 안 넘어가고 병으로 넘어가 버렸죠. 이중매매 된 거예요. 그 이중매매 법리로 풀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2번 등기하지 말고 직거래한 걸로 등기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는데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거 맞나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면 됩니까? 같은 거래를 해놓고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탈세로 보고 처벌하거든요. 어떤 처벌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갑을병 중에 누구를 처벌합니까? 다 처벌한다고 말씀도 드렸죠? 다 공범이잖아요. 다 처벌해요. 다만 교사범이면 정범하고 탈세의 정범, 그 범죄 자신을 정범이라고 그래요. 그보다 형을 똑같이 처벌하고 교사범이면 똑같이 처벌하고요. 방조범, 종범이라고 그러는데 방조범이면 감경해 줄 뿐이지 처벌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공범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 처벌해요. 처벌하는 것은 별개고 갑을병간의 거래가 문제되는 건 아니죠. 세금만 내는 게 문제라니까요. 중간 생략한 것이. 그래서 갑을병간의 거래는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를 써도 된다라는 게 판례에 일관된 얘기죠. 다시 과정이나 하자에 문제가 있고 설사 그로 인해서 처벌 규정이 있어서 처벌되는 것은 별개고 그들 간의 거래가 진짜면 등기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판례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간 생각 등기를 길게 얘기하면요. 이거를 강행규정에서도 단속 규정하고 민법에서 확장해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2번 지문은 이거 빨리 보시는 게 좋죠. 유동적 무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되고 다 갖추면 되는데 여기 빨리 보이는 단어가 허가 생략, 이게 빨리 보여야 되죠.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인정이 안 되니까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무효 등기를 골라라. 2번이 정답. 그러면 1번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라 그랬죠. 탈세는 처벌하고 전과자가 되더라도 등기는 유효하게 써도 된다라는 게 판례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는데요. 기왕 이걸 언급한 김에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중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주로 다 판례거든요. 그래서 지문도 일단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미리 알고 가면 좋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등기 효력에 관해서 틀린 거로 골라라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오면 이게 판례가 쭉 인용되어서 길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읽어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주로 4번, 5번에 배치를 하더라고요. 일단 읽어보고 고민하고 좀 고생하라고 뒷부분에 보통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힌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5번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허가가 언급이 된 단어를 먼저 찾는 게 유리해요. 허가. 그 다음에 중간 생략등기 있든 없든 상관없는데 결국 그 얘기 할 거니까. 그래서 허가가 나오는 지문을 딱 찾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하면 안 되죠. 허가가 나오는 지문을 딱 찾는 순간 이게 허가구에서의 등기는 허가를 안 받은 경우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효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무효라고 얘기하면 맞죠, 그죠? 끝부분에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효라 그러면 맞죠? 허가를 안 받았고 거래가 없었으니까
거래가 인정이 안 되니까 등기도 무효인데 유효라 그러면요. 틀린 거죠. 자, 틀린 거를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여기가 틀렸잖아요. 그럼 허가가 나오는 거를 먼저 보시고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보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읽기보다. 그럼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게 몇 번 나왔느냐? 5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5번 됐어요. 여러분은 이거를 다 읽는 시간보다 읽기부터 허가가 언급된 지문부터 먼저 읽는 게 엄청나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이걸 5번이나 냈다니까요. 그래서 등기 효력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판례 기술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다 읽지 마시고 허가 나오는 거 먼저 보시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5개를 다 읽는데 허가가 나오고 무효가 나오면 맞는 지문이니까 다른 거 읽어보셔야 되겠죠? 근데 허가가 나왔고 허가 생략된 중간 생략등기, 허가구에서 중간 생략등기 되었을 때 유효라고 하면은 틀린 거고 이거를 틀리게 정답으로 형성한 것이 5번이나 나왔으니 또 그렇게 낼 가능성을 보고는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부연 설명이 좀 길기도 했고 좀 보충 설명도 드리고 해서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10분 쉬셨다가 10분 쉬어야 되겠죠? 40분이나 했네요. 1시간이나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길었네요. 아까 각하와 기각에서 너무 좀 쓸데없이 시간을 좀 낭비한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꺼냈으니까 각하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셔야 됩니까? 형식적인 배척이고 민사사건이구나. 그리고 절차를 다루는 우리 소송법과 등기법에서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건이구나. 중요하게 눈에 띄시라고 제가 일부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